네, 우분투 잘 설치하고 잘 따라오셨나요? 네, 지금 저는 윈도우 환경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보시면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 IPA 명령어를 쳤을 때 두 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여야 하고요.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진행해 볼게요. 우분투 VM이 잘 생성됐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스택 설치를 진행해야겠죠. 이제 오픈스택을 설치하려면 일단 근데 요거는 이제 VM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그 명령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복사하거나 붙여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터미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윈도우에 있는 기본 터미널 중에서 터미널 들어가셔서 해주시고 다음에 SSH 우분투 다음에 지금 이 두 번째 192.168 대역대 IP를 적어줄게요. 168 56에 105. 저는 105네요. 이게 환경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보통은 100번대 IP가 부여될 거예요. 그 버처박스의 호스트온리 IP가 이 대역되기 때문에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 이제 여기에 짐을 등록할 거냐고 나오는데 yes 입력해 주시고 이제 아까 패스워드는 다 통일하기로 했잖아요. 우분투로. 그래서 우분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우분투. 네, 그럼 이렇게 접속이 되게 되고 이제 여기랑 똑같은 환경인데 이제 좀 더 복사 붙여넣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실습 진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터미널에 접속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얘는 잠깐 들어가고 네. 좀 실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GitHub를 팠어요. 그래서 요 GitHub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요거를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분투에 들어오시면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패키지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이제 수도라니까 이제 패스워드 입력해 주시고 네. 다음에 이제 오픈스택 설치하기 위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파이썬이라든지 PIP라든지 뭐 virtual env라든지 git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하는 명령어 설치해 주시고 설치되는 동안 이제 다음 명령어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오픈스택은 이제 관리하게 됐을 때 스택이라는 리눅스의 계정을 사용자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스택이라는 사용자를 만들어 주고 이 OPT 스택이라는 요것에 실행 권한을 부여해 주고 또 이제 거기다가 이 스택이라는 그 유저가 이제 패스워드 없이 수도 명령을 칠 수 있도록 설정해 주고 스택으로 로그인하는 스위치 유저 하는 이런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복사하셔서 이거는 한 번에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보시면 스택으로 바뀌신 게 보이죠? 스택으로 바뀌신 게 좀 켜볼까요? 네. 스택으로 바뀐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깔아봐야겠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브 스택이라는 이제 자동화 오픈 스택 설치 툴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클론으로 요 데브 스택을 설치해 주시고 기클론 해주시고 다음에 이제 데브 스택으로 폴더로 이동까지 완료했네요. 그죠? 네. 다음에 이제 요거는 무시하셔도 되고 없어졌을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이제 데브 스택을 설치할 때 이 데브 스택 오픈스택 설치할 때 필요한 이제 옵션 값들을 넣어주는 컨피그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이제 복사해서 샘플이라는 폴더에 있는데 복사해 와서 이제 vi로 열게 되면 local.conf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오픈스택에 필요한 설치 값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 값만 바꿔 설정해 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 예제대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 예제대로 이제 보시면 다 스택으로 통일을 했죠,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저도 다 스택으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다
이거 I를 누르시면 그 인서트 모드가 돼서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고, 여기에 스택, 네, 이렇게 주시고, 여기는 지워주면 되겠다. 그죠? 네, 다음에 여기도 지워주고, 실습 편의를 위해서 통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밑에 내려보면은 여기 호스트 IP WXYG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셔서 이 주석을 풀어주시고 여기 IP를 입력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그 아까 우리가 SSH 접속했던 192.168대로 되어 있는 IP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192.168.56.103, 네, 이거였나요? 한번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가서. 네, 나가실 때는 콜론 WQ 눌러주시면 저장되면서 나가져요. 그래서 아까 IP가 IPA로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192.168.56.105였네요. 105였네요, 저는. 네. 그러면 다시 vi local.conf, 네, 해서 들어가서 아까 여기 I 다시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105, 저는 105였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했던 것처럼 콜론 WQ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저장이 됩니다. 맞나? 네, 맞네요. 네,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세요. 이게 아니면 다시 좀 이상해져 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설정 값을 완료했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설치를 진행해 볼게요. 이 명령어는 이제 그 쉘 스크립트가 짜져 있는 거예요. 그 데브 스택을 만드신 분들이 요, 요 설정 파일을 넣고 요 명령어를 쉘 스크립트를 시행하게 되면 자동으로 오픈 스택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놓은 스크립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거만 이렇게 눌러주면 이제 짜르륵 설치가 이제 진행이 되죠. 요게 한 15분 정도 걸려요. 설치가 되는데 한 10분에서 15분? 넉넉하게 20분도 걸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설치가 다 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만약에 에러가 났다면 다시 지웠다가 다시 VR 만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언스택이라고 하는 이 쉘 스크립트가 있는데, 요건 아까 좀 이따가 다시 설치가 완료되면 한 번 더 짚어 드릴게요. 이렇게 설치가 쭉 되고 다 되면은 한번 다시 돌아와서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보니까 설치가 완료되었어요. 이렇게 다 설치가 완료되면 여기 제가 아까 했던 105 IP랑 뭐 여기에 그 접속할 수 있는 URL이라든지, 그다음에 패스워드는 스택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유저는 어드민, 데모 중에 하나 써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요 주소로 한번 대시보드에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복사해서 여기서, 네, 대시보드 접속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오픈스택에 접속할 수 있는 대시보드에 접속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유저가 어드민, 저희는 어드민으로 한번 접속해 볼게요. 어드민, 패스워드는 아까 저희 스택으로 다 통일했죠. 그래서 스택 입력해 주시고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그인이 되죠. 와, 그렇죠. 저희가 오픈셀 깔고 대시보드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AWS와 비슷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죠. 이런 콘솔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 이게 영어니까 좀 더 원활한 실습을 위해서 한국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세팅즈라는 게 있어요. 위에 이걸 누르시면 세팅즈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랭귀지를 여기 한국어로 바꿔주시고, 네, 바꿔주시고 다시 저장을 하게 되면 한국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네. 다시 그럼 여기 돌아가서 이 대시보드를 한번 볼까요? 네, 지금은 딱히 그 VM 인스턴스를 만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뜨지 않지만 사용한 그런 리소스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고, 또 여기 뭐 인스턴스, 이게 VM이죠, 그렇죠? VM 만드는 거라든지 이미지, 그다음에 뭐 킵페어, 저 킵페어로 접속 한번 해보셨죠, 그렇죠? 킵페어, 또 뭐 볼륨,
저 아직 볼륨이 없기 때문에 그쵸? 스냅샷, 네트워크도 있네요. 네트워크 토폴리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자,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나트 네트워크가 여기 10.0.0.0 대역되었잖아요. 요게 지금 여기 이걸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트 네트워크가. 또 요게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나트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것이 약간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라우터 통해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였고, 그다음에 뭐 보안 그룹 이런 그죠? 보안 그룹도 있고 이제 공인 IP, 폴로이팅 IP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관리도 할 수 있고, 네, 인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네, 저희는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이런 것들이 있고, 아, 콘솔에 들어왔다. 그럼 저희는 이제 일단은 VM을 일단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기도 하고 익숙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기 인스턴스로 가서 이 프로젝트의 인스턴스로 가서 여기에 인스턴스 시작을 한번 눌러 볼게요. 좀 크게 할까요? 네. 인스턴스 시작해서 인스턴스 이름을 저는 테스트 VM이라고 할게요. 테스트 VM. 네. 테스트. 다음. 네, 보통 여기 지금 아무것도 설치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이미지 소스가 이미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이 20메가짜리 기본 이미지가 올라가 있어요. COS라고 하는 완전 테스트용 이미지가 있는데 요거로 오늘은 다 진행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위로 올려주시면 선택이 되는 거예요. COS 이미지로 만들겠다. 네. 다음에 플레이버는 이제 인스턴스 타입이죠. 뭐 AWS로 치면 T2 마이크로 뭐 이런 T2 뭐 스탠다드 뭐 이런 식의 그죠 네이밍이 붙죠. 그런 스펙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요걸로 해볼게요. M1 타이니 요걸로 해볼게요. vCPU 1개에 램 512기가에 1기가 네, 디스크 이 정도만 해도 괜찮거든요. COS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요거를 위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된 거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이 대역대가 그 나트 네트워크 이름이 프라이빗 네트워크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선택해 줄게요. 네, 선택해 주시고 다음 포트는 이제 일단 패스 해주시고 아 생각해보니까 보안 그룹을 안 만들었네요. 보안 그룹을 먼저 만들어 줄게요. 다시 보안 그룹 네트워크에 보안 그룹으로 가서 기본적으로 하나 있죠. 디폴트 시큐리티 그룹이 있어요. 여기서 저희는 하나 더 만들게요. 여기서 어, 시큐리티 그룹 테스트 시큐리티 그룹 이런 식으로 테스트 시큐리티 그룹 이렇게 만들게요. 그래서 만들면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여기서 규칙 추가를 눌러주시고 다음에 저희는 이제 핑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ICMP 모든 ICMP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해 주시고 추가해 주시고 ICMP는 이제 그 핑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주고받는 프로토콜이라서 요거를 허용해주면 이제 핑 통신이 가능해져요. 네,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 그다음에 22번 정도 하나 더 해볼까요? TCP 규칙의 포트는 22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22번으로 그래서 추가. 네, 요 정도로 해볼게요. 테스트 시큐리티 그룹에 ICMP 그다음 22번 TCP의 22번 이렇게 하고 다시 컴퓨터로 한번 가볼게요. 컴퓨터에서 인스턴스죠, 그렇죠? 인스턴트 시작. 여기서 다시 아까 테스트 해주시고 좀 빨리 넘어갈게요. 여기는 이미지는 아까 COS 위로 올려주면 선택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다음에 M1 타이니 그렇죠? M1 타이니 그렇죠? 네, 타이니 올려주시고 네트워크는 프라이빗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포트는 건너뛰고 보안 그룹
보안 그룹이 이제 디폴트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요거는 내려주시고, 자,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테스트 시큐리티 그룹을 올려주세요. 네, 올려주시고, 네, 키페어도 있는데 저희는 오늘 키페어를 사용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키페어는 넘어가 주시고, 네, 나머지도 다 이렇게 넘어가 주시고, 인스턴스 시작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 시작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스케줄링이 걸리면서 AWS에서 만들어지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스케줄링이 되고 이제 프로비전이 되면 접근이 가능해지겠죠. 좀 기다려 볼게요. 네, 이거 만들어지는 동안 그러면 우리 이따가 할 네트워크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네트워크를 미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지는 동안 네트워크로 가서 여기 네트워크 토폴로지 밑에 네트워크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만든 데는 지금 프라이빗 네트워크인데 요거 말고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네트워크를. 네.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이름을 네트워크 1100이라고 해볼게요. 1100. 다음에 다음 서브넷 이름도 서브넷 1100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주소는 아까 우리가 10점대였으니까 좀 구분하기 쉽게 10.10.10.0 네. 10.10.10.0. 슬래시 24 이렇게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는 10.10.10.254 이걸로 좀 해줄게요. 이렇게 좀 똑같이 따라해주세요. 안 헷갈리게 하려고. 근데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건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워봤겠지만 이게 지금 클라우드 환경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나만의 AWS 환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건 AWS의 VPC를 만든다는 개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이 VPC를 만드는 것이다. 네. DHCP 할당 사용 꼭 체크해 주시고 생성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죠? 하나 추가가 됐죠? 그죠? 그래서 10.0.0.0의 그 기본의 프라이빗 네트워크랑 이제 우리가 새로 만든 네트워크 1100에 10.10.10.0에 24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실습에 사용할 예정이에요. 네. 그럼 다시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니까 컴퓨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컴퓨터에서 인스턴스로 돌아가서 잘 만들어졌죠. 네, 2분 지났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테스트에 들어가서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이 VM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뭐 아이디, 뭐 어디에 만들어졌는지, 호스트 이름은 무엇인지, 인스턴스 이름은 무엇인지, 뭐 이렇게 어떤 사양인지, 그렇죠? 어떤 IP를 받았는지 이렇게 다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은 그럼 저희는 한번 접속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콘솔에 접속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렇죠? 접속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기다려 볼게요. 이게 좀 걸리나 보네요. 네. 하나 더 만들어 보죠. VM 저희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여기 나왔다. 그죠. 이게 좀 접속이 되는데 좀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이 VM 아까 VM 환경처럼 이렇게 접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까 이 COOS라는 이미지는 여기 보시면 유저가 COOS라고 적혀 있고 디폴트 패스워드가 goCupsGo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따라서 다음에 goCupsGo 하면 이렇게 접속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IPA로 IP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죠? 네. 지금 보시면 10.0.0.59로 되어 있네요. 그죠? 네. 이 IP를 자동으로 할당받은 거죠.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제 아까 봤던 요 네트워크 있잖아요. 네트워크 컨트롤을 누르시고 네트워크를 한번 이렇게 누르시면 누르시면 이렇게 네트워크가 나오죠.
네트워크 토폴로지, 그죠? 네트워크 토폴로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네트워크 1100도 있고 아까 그 프라이빗도 있죠, 그죠? 여기 네트워크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라우터 설정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나트 네트워크였잖아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터넷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인터넷 테스트로 나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보통 인터넷이 되는지 확인을 할 때 이 8.8.8.8이라는 이 구글의 IP를 보통 많이 활용해요. 테스트를 할 때.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잘 나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인터넷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밖에서 외부에서 이 10.0.0.59에다가 핑을 치면 네, 못 들어오겠죠. 네, 그게 나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 그러면 VM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 하나 만들어 놓고 아까 여기 돌아와서 다시 컴퓨터로 가서 인스턴스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아까 만들어 봤으니까 조금 더 수월하겠죠? 테스트 2라고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아까랑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동일하게. 네, 이미지 COS m1.tiny 네트워크는 프라이빗으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네, 다음 네트워크 버튼은 건너뛰고, 네, 시큐리티 그룹도 아까 만들었던 테스트 시큐리티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고, 다음에 키페어 구성 이것들은 다 패스 해주시고 다시 만들어 볼게요. 다음에 시간이 걸리니까 아까는 지금 이 두 개의 VM은 이제 프라이빗 네트워크에다가 만든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네트워크 1100 거기 네트워크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는 네, VM 1100-1번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 다음에 똑같아요. COS 만들어 주시고 m1.tiny 만들어 주시고.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은 COS만 있지만 실제로 나중에 사용할 거라 하면은 여기 이미지에다가 뭐 우리가 설치한 우분투를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럭키 리눅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서 실제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VM들을, 그 이미지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까 네트워크로 돌아오면 네트워크는 프라이빗이 아닌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네트워크 1100에 서브넷 1100 여기다가 요거를 올려줘서 선택해 주시고, 네, 다음에 포트 건너떠 주시고, 보안 그룹 마찬가지로 테스트 시큐리티 그룹 요걸로 한번 만들어 주시고, 네, 다 패스해 주시고 시작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만들어지는 동안 이제 아까 만들었던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만들었던 그죠, 같은 대역대 있죠 지금 13번 10.0.59번 얘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똑같이 그죠, 설명이 나오죠. 이렇게 인스턴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m1.tiny 나오고 IP 나오고 시큐리티 그룹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인터페이스는 이제 가상 닉을 얘기하는 거죠.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로그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콘솔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거였죠. 그렇죠? 네, 잘 켜져 있네요.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똑같이 COS 다음에 고 고 기록하시 다시. 저 아까 13번이었죠 IP가 10.0.0.13번이겠죠. 아까 제가 이걸 켜둔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59번이었죠. 59번. 그럼 이제 새로 만든 VM에서 59번으로 한번 핑을 날려볼게요. 테스트 통신이 되는지. 핑 10.
0.0.59 하면 이렇게 잘 가죠. 네. 반대로도 한번 해볼까요? 얘가 지금 13번이니까 당연히 가겠죠, 그죠? 10.0.0.13 때리면 이렇게 잘 가겠죠. 네. 요게 이렇게 지금 같은 대역대에 있으니까 당연히 통신이 된다. 그리고 이 두 VM에서는 나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의 통신이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 실습이었고요. 이해할 수가 있는.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렇게 되는구나 좀 보시고 꼭 나중에 아트 네트워크나 이런 네트워크에 대해서 꼭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VM 이렇게 해서 연결해 봤고, 그럼 아까 만들었던 그 네트워크 1100에 만들었던 VM 1100번을 구경하러 갈게요. 여기서 저는 요거는 켜두고 여기 다시 컴퓨터로 가서 인스턴스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VM 1100번 1100-1번에 가서 콘솔에 들어가서 얘는 대역대가 다르겠죠.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10.10.10점대 대역이었으니까 IP가 대역대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대역대는 146번을 해당받았네요. 네, 그럼 다시 콘솔로 돌아와서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똑같이 0s go cops go. 네, 다시 IPA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10.10.10점 146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 VM들을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핑을 쏴볼까요? 10.0.0.13에다가 한번 쏴볼게요. 여기 새로 만들었던 그 VM에서 핑 10.0.0.13 핑을 치면 네, 안 갑니다. 네, 안 가죠. 뭐 unreachabili이라고 하죠. 그래서 못 갔다 통신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네트워크 대역대가 다르기 때문에 10.0.0.13에 26 대역대였고 얘는 10.10.146에 24 대역대이기 때문에 대역대가 다르기 때문에 통신이 안 되는 것이죠. 네. 이거를 통신을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거는 이제 같이 해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다시 이거 두 개 살려두시고 네트워크로 한번 가볼게요.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이렇게 눌러서 열어주시고 보시면 아까 만들었던 VM이 다 있죠. 아까 첫 번째로 만들었던 VM 59번 이게 13번 이렇게 두 개 있고 방금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 핑을 쏜 거죠. 13번으로 그죠? 근데 안 됐어요. 지금 통신이 그죠? 당연히 여기랑 대역대가 다른 네트워크이고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이거 여기랑 여기가 통신이 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한 것처럼 비슷하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가상 라우터라는 걸 만들어줘서 얘네와 얘가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죠. 오픈스택은 이런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물론 AWS도 VPC 피어링이라는 네, 것으로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 라우터를 한번 만들어 가볼게요. 라우터. 그래서 여기 라우터를 눌러주시고 여기 기본적으로 있는 라우터 말고 라우터 생성을 눌러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우터 이름은 뭐 테스트 라우터 이렇게 해볼게요. 테스트 라우터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네, 외부 네트워크는 굳이 설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만들어 주시고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라우터의 정보들이 나오죠. 네,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추가를 해줄 건데 지금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다시 보면은 여기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가 지금 외부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여기 네트워크가 통신이 되도록 하고 싶은 거니까 지금은 실습 편의를 위해서 이 라우터에서 이 인터페이스를 먼저 좀 끊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새로운 라우터에 여기와 여기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다시 라우터로 들어가서 그 기존에 생성되어 있던 라우터가 있거든요. 기존에 생성되어 있던 라우터를 들어가서 여기 우리가 아까 만들려고 했던 그 대역대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그 IP가 10점대 대역이었잖아요. 이 10점대 대역에 이 게이트웨이가 1번으로 10.0.0.1로 되어 있단 말이죠. 요거를 좀 삭제를 먼저 해줄게요. 요거를 삭제하면, 네, 삭제하면 다시 토폴로지를 가보면 연결이 끊겼죠, 그렇죠? 여기 프라이빗과 연결되던 인터넷, 아까 인터넷으로 나가는 실습했었잖아요. 8.8.8로 나가는 실습했었잖아요. 요거를 제가 끊으면 이제 인터넷 통신이 안 되겠죠,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에서 여기서 8.8.8로, 네, 이 끊기게 돼, 게이트웨이가 끊기게 되니까 라우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인터넷 통신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 이 네트워크와 이 네트워크의 VM 1100번과 이 테스트 VM 간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라우터로 들어가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제 테스트 라우터에 들어가서 이제 네, 인터페이스로 들어와서 인터페이스에 방금 아까 지웠던 그 프라이빗 네트워크죠, 그쵸? 10점대 대역의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그 아까 방금 지웠던 0.0.1 이 게이트웨이 IP를 다시 여기다가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그 1100번 네트워크의 그 게이트웨이는 아까 254였어요. 기억이 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254로 아까 제가 만들어서 설정했었거든요. 보통 같이 같게 하면 좋은데 제가 아까 254번으로 만들어서 254번으로 설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게이트웨이를 254번으로 설정해 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잘 연결이 됐을 거고, 다시 이 토폴로지로 가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면 아까는 여기랑 연결되어 있던 게 지금은 이제 이 두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하려던 여기에서 이 1100번으로 보내는 거를 한번 해봅시다. 146번으로 보내는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아까는 그쵸, 안 갔었죠. 여기 보시면 146번에 핑이 안 갔었는데 다시 가면 이제 핑이 가게 되죠. 그쵸. 반대로 이 59번에 146번에서 59번으로 아까 안 간 거 보이시죠? 여기 59번에 안 갔었는데 다시 핑을 쳐보면 가게 되죠. 그쵸. 이렇게 이 라우터를 통해서 이렇게 통신이 되도록 하는 이런 거를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기 이어서 간단하게 그 오픈스택 CLI라는 이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아까 만들었던 이 대시보드에서 만들었던 이런 내용, 그 네트워크라든지 라우터라든지 또 이런 VM 같은 것들을 CLI 환경에서도 조회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대시보드로도 할 수 있지만 어, 리소스를 조회할 수 있어요. 그 CLI에서.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까 이거 안 끄셨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이 아까 만약에 꺼지셨다면 다시 똑같이 SSH 접속해 주시면 돼요. SSH 오븐투 192.168.56.105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저는 아까 했던 데에서 할게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 GitHub을 준비를 해놨는데, 예, 이 먼저 요 데브 스택, 만약에 다시 새로 키신 분이라면 다시 이 데브 스택이라는 폴더로 이동을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openrc라는 파일이 있어요. source openrc 어드민이라는 명령을 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이 CLI 환경에서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어드민 계정으로. 우리가 아까 여기서 로그인 했던 것처럼, 여기 오픈스택 페이지에서 로그인 했던 것처럼 이 CLI 환경에서도
인증을 위해서 로그인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한번 하면 이렇게 로그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로그인을 하고 이제 한번 저희가 만들었던 네트워크 리스트를 한번 이 CLI 환경에서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오픈스택 네트워크 리스트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만들었던 네트워크 1100도 보이고 우리가 열심히 했었던 프라이빗도 보이고 퍼블릭도 보이고 쉐어드도 보이죠. 이렇게 네 가지가 다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자세한 걸 볼 수도 있어요. 오픈스택 여기 네트워크 1100번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오픈스택 이번 한번 쳐볼게요. 오픈스택 네트워크 쇼 네트워크 1100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트워크 우리가 만들었던 네트워크 1100번에 대한 것을 조회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고 또 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서버 같은 것도 만약에 보면 서버 같은 것들도 잠시만요. 데모로 하면 이렇게 이게 아까 우리가 만들 때 지금 어드민이라고 했는데 이 어드민은 계정을 의미하고 이 뒤에는 이제 이 프로젝트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저 아까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데모에서 계속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어드민으로 진행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별로 딱히 상관은 없고 어드민으로 진행하셨던 분들은 아까 이 명령 쳤을 때 나오게 됐을 것이고 안 됐을 때는 다시 이 명령어 소스 오픈RC 어드민 데모 이 명령어를 다시 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열심히 만들었던 VM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런 게 가능하다. 그쵸? 언제까지나 다 이 대시보드로만 할 수 없으니까 현업에서는 만약에 내가 요 VM 1100번에 대해서 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show 명령어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뭐 이 인스턴스는 뭐 이름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언제 만들어졌고 IP는 아까 146번 그죠? IP는 이거고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라우터 같은 것들도 볼 수 있다. 라우터도 아까 우리가 기본 라우터 그리고 우리가 새로 만들었던 테스트 라우터도 볼 수 있다. 이 CLI 환경에서 로그인을 해서 이런 만들었던 리소스들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벌시라는 명령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벌시라는 명령어는 조금 좀 어드밴스드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오픈스택에서 결국 우리가 VM을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VM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결국 오픈스택에서 VM을 이렇게 시작해서 만들게 되면은 이 수업 시간에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리퍼트라는 것과 이제 KVM이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VM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KVM은 어쨌든 이제 가상 머신을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리퍼트는 그거를 KVM 같은 가상 머신 만들어주는 기술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은 이 버시라는 명령어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땐 그 KVM을 다루는 명령어, 리퍼트를 다루는 명령어라고 하시면 돼요. KVM을 다루는 리퍼트라는 놈이 있는데 그 리퍼트를 다루기 위한 명령어가 벌시라는 명령어인데 요거를 통해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아까 VM을 3개 만들었잖아요. 3개. 이렇게 3개를 만들었었는데 이건 이제 오픈스택에서 이제 가져오는 것이고 이 벌시라는 것은 어쨌든 KVM 그러니까 좀 더 커널 레벨에서의 그런 VM을 가상 머신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좀 더 아래 레벨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오픈스택 레벨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번 이 명령어를 한번 쳐서 한번 볼게요. sudo 벌시 리스트 all이라는 명령을 치면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아까 3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3개 만들었었죠. 여기에 대한 이 커널 단에서 만들어진 VM의 이름이 나오게 돼요. 실제로 보시면 여기 아까 제가 1100번에 대한 것을 인스턴스 이름을 여기 설명을 쇼를 했을 때 보시면 이 인스턴스 00003이 있죠. 이게 KVM을 통해서 만들어진 VM이라는 거고, 이 어쨌든 리퍼트가 KVM에게 VM을 물리적으로 만들어지게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벌시라는 명령으로 이제 조회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였습니다. 리퍼트나 KVM, 뭐 벌시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들어두시고 나중에 만약에 인프라 진로를 만약에 결정하게 되신다면 이거 클라우드 컴퓨팅 수업에서 들었었는데 이렇게 반갑게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성 요거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도메인이라고 하거든요. 돔 인포를 이제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이제 이건 이제 커널 레벨에서 어느 타입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메모리는 얼마만큼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좀 더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VM에 아까 우리가 VM에 접속했을 때는 이 오픈 스택을 통해서 이 콘솔을 통해서 여기에 이렇게 접속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을 했었는데 이 벌시라는 걸 통해서 직접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VM 만들어진 VM에. 그래서 한번 접속을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벌시 콘솔이라는 명령어로 네, SSH 없이 접속을 할 수 있어요. 네, 한번 해볼게요. 00001 네, 하면 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들어와진 게 보이죠. 이게 아까 우리 처음에 떴던 거예요. 그 COS 로그인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COS 고 컵스 고 네, 이렇게 하면은 아까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테스트, 그죠? 똑같잖아요, 그죠? 59번. 네, 이런 거를 직접 접근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실습 한번 진행해 봤는데 다들 어려우셨을 수도 있고 좀 생소하다 보니까 좀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실습을 한번 해본 것만으로도 약간 나만의 AWS를 만든다 뭐 이런 생각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클라우드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클라우드에 관련된 진로를 가지게 된다면 또 클라우드 뭐 엔지니어라든지 뭐 서버 엔지니어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 좀 더 이렇게 딥하게 다룰 기회가 생기게 될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런 진로를 가지게 된다면 오늘 했던 거를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꼭 엔지니어 진로를 갖지 않더라도 이제 클라우드가 필수인 시대가 되면서 단순히 그냥 AWS 이렇게 딸깍딸깍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안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클라우드 플랫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VM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들어본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랑 더 친해지고 이제 더 좀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였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실습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